안녕하세요. 중소민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낭만부동산입니다. 이 영상은 재개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는 재개발 낭만부동산 영상으로서 인천 재개발 구역 중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이 하나가 있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인천 재개발 구역 중에서 송림 1, 2동 재개발 구역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천 재개발 구역 중 송림 1, 2동 재개발 구역은 24년도 12월 27일 날 고시공고가 났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중요한 내용들이 변경이 되는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4의 73입니다. 요 2024의 73은 고시공고를 찾는데 아주 중요한 숫자라는 것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가시겠죠. 자, 송림 1, 2동 재개발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송림 1, 2동 재개발 구역은 지도를 보면서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홍색 선이 분홍색 면적이 있는 것이 송림 1, 2동 재개발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송림 1, 2동 재개발 구역은 경인선과 수인분당선의 주변이 있죠. 여기가 도원역, 그리고 동인천역, 인천역, 그 다음에 신포역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중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러면 이러한 송림 1, 2동 재개발 구역은 지금 현재 보면 46,520평의 재개발 구역으로서 구역 지정은 2009년도에 받았고요. 조합 설립은 10년도에,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는 17년도에, 그리고 관리 처분은 22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17년도까지만 해도 송림 1, 2동 재개발 구역은 뉴스테이 사업으로 다 진행을 하다가 20년도에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일반 재개발 사업으로 다 바꿨죠. 그리고 나서 관리 처분을 22년도에 했습니다. 현재 조합원은 10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송림 1, 2동 재개발 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송림 1, 2동 구역이고 여기에 보시면 도원역, 동인천역, 인천역, 그 다음에 신포역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 영상을 보셨다면 제2차 인천 도심철도망 구축계획과 그 다음에 제5차 국가철도망 인천의 건의한 노선들, 이러한 노선들이 이 지역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인천을 좀 더 아시는 분들은 중구와 동구의 구도심이 앞으로 26년도서부터 제몰포구로 바뀐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제몰포, 이 인천항 쪽으로 해서 르네상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재개발과 재건축 구역이 있죠. 자, 여기를 보면 송현 1, 2차 아파트 재건축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게 송림 3구역. 그 다음에 여기가 송림 6구역. 그리고 여기가 서림구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금송이고요. 2주까지 가 있죠. 그 다음에 전도관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인천역 위쪽에 있는 화수하평구역. 그 다음에 여기 화수아파트는 2023 인천 재개발 후보지구역이죠. 그 다음에 동인천 역세권에 있는 것이 경동구역이고요. 조합 설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역은 경동율목구역으로서 시공사 선정을까지 했죠. 조합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이 율목동 재개발 후보지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신포역 주변에 있는 인천 여상 주변으로서 이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역 주변에 있는 송월 아파트 조합 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송월구역도 조합 설립이 되어 있는 곳이 지금 현재 동구 중구에 이 주변에 위치되어 있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상황입니다. 이 중심에서 본다면 지금 송림 1, 2동 구역과 그 다음에 화수합평구역, 그 다음에 금송구역 같은 경우가 가장 크죠. 그러면 여기서 역세권, 우리가 대단지 아파트여야 되고 그 다음에 대장 아파트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 송림 1, 2동 구역도 분명히 이 면적 크기로 본다면 대장 아파트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있지만 사실 전도관이라든가 전도관이나 또는 여기 금송구역 같은 경우가 역세권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화수합평구역도 역과 거리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과연 송림 1, 2동 재개발 구역이 앞으로 이 지역에서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결정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12월 27일 날 고시 공고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구역의 주변 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중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기존 관리처분 인가를 놨을 때에는 여기 송림 1, 2동 재개발 구역에 3114세대를 지으려고 했죠. 근데 이번에 고시공고 변경에 의해서 2992세대로서 세대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세대수 감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송림 1, 2동 재개발 구역은 이렇게 계획세대 수를 감소시킨 것들이 플러스로 올지 또는 마이너스로 올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주택, 인천은 5% 이상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거죠. 즉 3114세대였을 때는 188세대, 2992세대의 5%가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 수는 줄겠죠. 그러면 도대체 송림 1, 2동 재개발 구역이 왜 세대수가 변경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존 거와 그 다음에 이번에 변경된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추정 비례율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죠. 추정 비례율은 송림 1, 2동은 100.75%입니다. 그 다음에 종전자산 총액은 1220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 분양하고 아파트 분양과 상가 조합원들한테 분양을 했을 때 총 수입은 1조 1600억이었고 지출은 1조 4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정 분담금, 조합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추정 분담금이죠. 그래서 보면은 3구형으로다가 조합원을 분양하면은 1억 6,900, 그 다음에 5구는 2억 5,900, 그 다음에 6구는 2억 9,300, 그 다음에 8사는 3억 5,500이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형을 분양받을 거냐에 따라서 이 분양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별로다가 각 조합원별로다가 종전자산 추정액이 있을 거고요. 권리산정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추정액이 있고 그 다음에 비례율이 100.75를 곱하면 자기의 추정 권리가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분양가에서 이 추정 권리가액을 빼면 각자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추정 분담금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관리처분 정비계획에서 나온 건데 이것이 3114세대를 계획한 세대수에서의 아파트 평형이죠. 근데 요번에 2992세대로 바뀌었죠. 그 바뀌면서 변경된 내용은 바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변경된 내용을 보신다면 여기서 보면 추정 비례율은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전자산 총액은 1224억이고 기존에는 1220억이니까 4억이 늘어났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자, 39형이 있었는데 39형이 사라져버렸죠. 59형 A만 있었던 것이 59AB, 74, 84,
그 다음에 105, 132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 3구형이 바뀐 것들에 대해서는 소형이 사라지고 중대형으로 바뀐 이 부분이 이러한 대형으로 중대형으로 바뀌는 이것이 세대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총수익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총지출도 큰 변화가 없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변경된 내용으로다 본다면 우리가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대단지여야도 되는 이유가 있죠. 대단지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아까 지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부분은 제가 안 봐드렸죠.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행되는 역이지만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5차 국가철도망 이러한 곳에 의해서 과연 이 지역이 역세권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난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송림 1, 2동 재개발 구역은 기존 거보다는 세대수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대상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더 유리한 쪽으로다가 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다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던 인천 전 지역으로 본다면 예전에 동영상에서 얘기했을 때처럼 본다면 지금 여기 구도심 동구와 중구가 인천 전 지역에서 본다면 하급지에 지금 현재는 속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제몰포구로 바뀌면서 르네상스와 지금 현재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새로운 변화가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철도망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분다면 과연 송림 1, 2동 재개발 구역을 안고 있는 구도시민 동구 중구 앞으로의 제몰포 구의 위상이 계속 하급지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 또는 중급지로 올라갈 수 있는지 또는 상급지로 올라갈 수 있는지의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했다면 하급지에서 하급지로 그대로 남아있는다라는 조건을 붙인다면 크게 여기에 투자할 매력은 없어지겠죠. 그러나 하급지에서 중급지 정도로가 된다면 지금 현재의 투자로서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의 판단은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동영상에 재개발 재건축의 가능성, 그 다음에 각 구별로 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의 영상과 그 다음에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검토된 노선들, 그 다음에 대상이 된 노선들, 그리고 제5차 인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인천에서 검토 노선으로다가 제한 노선의 공항철도, 제2공항철도 노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앞으로 제몰포구로 바뀌는 송림 1, 2동의 재개발 구역과 그 주변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구역들이 변화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급지로 다 남을 것인지 중급지로 상승을 할 것인지 상급지로 점프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송림 1, 2동 재개발 구역의 고시 공고가 원문을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동구에 들어가셔서 정보 공개를 들어가시면 이 왼쪽에 고시 공고가 뜹니다. 고시 공고에 누르면 송림 1, 2동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과 지면 고시라는 것에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받아서 원본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존 거와 비교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여기에서 검색을 하셔서 기존의 정비 계획에 대해서 송림 1, 2구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낭만부동산이었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